여름 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7월 둘째 주 화요일. 선생의 호명에 교단 앞으로 나가 영어 시험지를 받아든 도모이코는 그만 눈을 감아버리고 말았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한심할 줄은 몰랐다. 이번 학기말 시험은 과목마다 성적이 바닥이다. 애써 생각하지 않아도 원인은 분명했다. 시험 공부다운 공부를 전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간혹 물건을 훔칠 정도의 불량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시험 직전에는 공부를 하는 비교적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번만큼 아무 준비 없이 시험을 치른 적은 없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무 준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책상 앞에 앉아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를 찍는 정도의 공부는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아무리 공부에 집중하려고 해도 그의 뇌는 그 생각만 떠올릴 뿐 정작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이 꼴이다. 엄마한테 들키지 않도록 해야겠군. 한숨을 쉬고서 그는 시험지를 가방에 쑤셔 넣었다. 이날 수업이 끝난 후 그는 신사이바시에 있는 신니쿠 호텔 커피 라운지로 갔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중정이 보이는 넓고 환한 커피숍이다. 그가 도착해보니 늘 이용하던 구석자리에 하나오카 유코가 문고본을 읽고 있었다. 하얀 모자를 눌러쓰고 동그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무슨 일이야? 그렇게 얼굴을 가리고. 그녀와 마주 앉으면서 도모이코가 물었다. 그녀가 대답하기 전에 웨이트리스가 다가왔다. 난 괜찮아요. 그가 거절하자 유코가 말했다. 음료라도 주문해.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니까. 초조해하는 그녀의 말투에 도모이코는 약간 당황스러웠다. 그럼 아이스 커피. 유코는 3분의 1 정도 줄어든 컴프리 소다 잔을 들어 꿀꺽 한 모금 마시더니 숨을 내쉬었다. 학교 수업이 언제까지라고 했지? 이번 주말까지. 여름방학에는 아르바이트 할 거야? 아르바이트? 그냥 아르바이트만 하는 거야? 도모이코가 대묻자 유코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머금었다. 당연하지. 지금으로서는 할 생각이 없어. 죽어라 부려 먹으면서 돈은 얼마 안 주잖아. 유코가 하얀 핸드백에서 마일드 세븐 갑을 꺼냈다. 그런데 담배를 손가락에 끼운 채 불을 붙이려 하지 않았다. 도모이코 눈에는 약간 짜증스러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이스 커피가 나왔다. 목이 몹시 말랐던 도모이코는 단숨에 절반을 마셨다. 왜 방으로 올라가지 않는 거야? 늘 곧장 방으로 갔잖아. 도모이코가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유코는 담배에 불을 붙이더니 다급하게 연기를 내뿜었다. 그러고는 1cm도 피우지 않은 담배를 유리 재떨이에 비벼 껐다. 일이 좀 골치 아프게 됐어. 왜? 도모이코가 되물었지만 유코는 대답이 없었다. 그는 불안해졌다.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데? 하면서 테이블 위로 몸을 들이밀었다. 유코가 주변을 살피더니 그는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저씨가 눈치를 챈 것 같아. 아저씨? 우리 남편. 그녀가 장난스럽게 어깨를 으쓱 올렸다. 여유를 보이고 싶은 것이리라. 완전 들킨 건 아니지만 그 비슷한 상태야. 어쩌다. 도모이코는 할 말을 잃었다. 온몸의 피가 거꾸로 도는 것처럼 몸이 화끈거렸다. 미안해. 내가 조심스럽지 못했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건데. 어쩌다 들켰는데? 누가 봤나 봐. 누가 봤다고? 내가 도모이코랑 같이 있는 걸 아는 사람이 봤나 봐.
그 사람이 우리 그이에게 알려준 것 같아. 부인이 엄청 새파랗게 젊은 남자랑 얘기를 재미나게 하고 있더라. 그런 식으로 도모이코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사람들 눈길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유코가 피식 웃었다. 그런데 우리 남편 하는 말이 요즘 내가 좀 이상해 보였다는 거야. 분위기가 달라졌다나? 하기야 그럴지도 모르지. 도모이코랑 만나고부터 내가 생각해도 여러 가지로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내가 멍청했어. 유코가 모자 위로 머리를 긁으면서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는데? 상대가 누구냐 이름을 대라 그러더라고. 말했어? 그럴 리 없잖아. 그 정도 바보는 아니야. 그야 알지만 도모이코는 아이스 커피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래도 갈증이 가시지 않아 유리잔에 물을 벌컥 들이켰다. 대충 얼버무려서 위기를 넘기기는 했어. 그 사람도 아직 확실한 증거는 못 잡은 것 같고. 하지만 시간 문제일 수도 있어. 우리 그이 사립탐정을 쓸지도 모르거든.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잖아. 그래, 큰일이지. 유코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리고 신경 쓰이는 일도 있고. 신경 쓰이는 일? 응, 수첩. 수첩? 화장대 서랍에 숨겨둔 내 수첩을 누군가 들춰본 흔적이 있더라고. 그럴 만한 사람은 그이밖에 없으니까. 거기 내 이름이 적혀 있는 거야? 이름은 없어. 전화번호만 있지. 그래도 알아차렸을지 몰라. 전화번호로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아마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알아낼 수 있을걸? 그 사람 다방면으로 연줄이 많거든. 유코가 하는 말을 통해 그녀 남편의 모습을 상상해본 도모이코는 더러 겁이 났다. 지금까지 상상 속에서라도 중년 남자에게 걸려드는 사태는 그려본 적이 없었다. 그럼 어떻게 하지? 당분간은 만나지 않는 게 좋겠어. 유코의 말에 도모이코는 맥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타당하다는 것은 고등학교 2학년인 그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었다. 이제 방으로 갈까? 컴프리 소다잔을 비우고 계산서를 집으며 유코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둘의 관계는 한 달 정도 계속됐다. 물론 첫 만남은 그 아파트에서였다. 그때의 포니테일 여자가 하나오카 유코였던 것이다. 사람 자체를 좋아하게 된 것은 아니다. 다만 첫 경험 때 느꼈던 쾌감을 잊을 수 없었다. 도모이코는 그날 이후로 몇 번이나 자위를 했지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포니테일 여자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아무리 과격한 상상을 해봐야 경험 이상의 자극제가 될 리 없었다. 결국 도모이코는 그 아파트를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난 후 그녀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반가워하면서 단둘이 만나자고 제안했고 그는 그 제안을 따랐다. 이름이 하나오카 유코라는 것은 호텔 침대 속에서 들었다. 32살이라고 했다. 도모이코도 본명을 알려주었다. 학교 이름도 집 전화번호도. 기리하라와의 약속은 애써 생각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판단이 흐려질 정도로 성숙한 여자의 기술에 푹 빠져 있었다. 친구 하나가 어린 남자애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파티가 있다고 그러잖아. 왜 며칠 전에 같이 있었던 짧은 머리 여자 말이야. 재미있겠다 싶어서 같이 갔던 거야. 그녀는 몇 번 경험이 있는 것 같았지만 나는 그날이 처음이었어. 설레더라. 그런데 너 같은 멋진 애가 나타난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유코는 도모이코의 겨드랑이로 파고들었다. 30대 여자는 어리광을 부리는 기술도 노련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가 기리아라에게 지불한 돈이 2만 엔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기리아라가 10,000엔 넘게 떼먹은 셈이다. 어째 착실하게 일한다 했더니 그런 꿍꿍이가 있었던 것이다. 도모이코는 일주일에 2~3번 유코를 만났다. 그녀의 남편은 꽤나 바쁜 사람인지 그녀가 집에 다소 늦게 들어가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 호텔에서 나올 때마다 용돈이라며 5,000엔짜리 지폐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도모이코는 유부녀를 계속 만났다. 그녀와의 섹스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학기 말 시험이 다가오는데도 만남은 계속됐고 그 결과가 시험에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다. 그럼 당분간 만날 수 없는 거야? 나 싫은데. 유코의 몸에 올라탄 상태로 도모이코가 말했다. 나도 싫어. 그녀가 그의 몸 아래에서 말했다. 무슨 수가 없을까? 모르겠어. 아무튼 지금은 좀 곤란해. 그럼 다음에는 언제 만날 수 있는데? 글쎄 언제일지 빠르면 좋겠는데 너무 틈이 벌어지면 나는 더 아줌마가 될 거 아니야. 도모이코는 그녀의 가녀린 몸을 꽉 안았다. 그리고 젊은 혈기에 몸을 맡겼다. 다음이 언제가 될지 모르니 미련이 남지 않도록 그녀의 몸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절규했다. 그럴 때마다 몸을 활처럼 뒤로 젖히고 두 손 두 발을 바들바들 떨었다. 그런데 3번째 섹스가 끝났을 때 그녀의 상태가 왠지 이상했다. 화장실에 다녀올게. 유코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럴 때면 늘 목소리가 늘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도모이코는 그녀의 몸에서 몸을 뺐다. 그런데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몸을 일으키던 그녀가 윽 하고 조그만 소리를 내지르는가 싶더니 도로 침대에 털썩 드러눕고 말았다. 도모이코는 현기증이 났나 보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드러누운 채 꼼짝하지 않았다. 잠이 들었나 싶어 그녀를 흔들어 보았지만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도모이코의 머리에 한 가지 상상이 떠올랐다. 그것은 매우 불길한 상상이었다. 그는 일단 침대에서 내려온 다음 조심스레 그녀의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그런데도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온몸이 푸들푸들 떨렸다. 설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기다니. 그녀의 납작한 가슴에 손을 대보았다. 사태는 불길한 상상 그대로였다. 심장 박동이 느껴지지 않았다. 6. 호텔방 열쇠를 주머니에 넣은 채로 나왔다는 사실을 집 근처까지 와서야 알았다. 아뿔싸하며 도모이코는 입술을 깨물었다. 실내에 열쇠가 없으면 호텔 직원이 틀림없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어차피 다 틀렸지. 그는 절망적인 기분에 머리를 저었다. 하나오카 유코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곧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자신이 그녀와 함께 있다는 사실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었다. 게다가 이제 와서 의사를 불러봐야 소용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이미 죽은 사람이니까. 그는 재빨리 옷을 입고 자기 물건을 챙겨 방에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호텔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전철을 타고 오는 동안 이렇게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둘의 관계를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사람은 하나오카 유코의 남편이라는 최악의 인물이다. 하나오카 유코의 남편은 현장 상황으로 보아 유코와 함께 있던 사람이 틀림없이 소노무라 도모이코라는 고등학생이라고 추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경찰에 알릴 것이다. 경찰이 나서서 조사하기 시작하면 그 추정이 사실이라는 건
쉽게 증명될 터였다. 이제 다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다. 모든 게 끝장났다.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미래는 기대할 수 없다. 집에 돌아와 보니 거실에서 엄마와 여동생이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는 밖에서 먹고 왔다고 하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기리하라 료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하나오카 유코와의 관계가 드러난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도 경찰에 알려진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기리하라도 무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성별이 뒤바뀐 매춘 알성과 한 가지다. 그 녀석에게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군 하고 도모이코는 생각했다. 그는 살그머니 방에서 빠져나와 복도 중간에 놓여있는 전화기를 들었다. 거실 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흘러나왔다. 지금부터 잠시 프로그램에 열중해 주기를 그는 속으로 바랐다. 기리하라 본인이 전화를 받았다. 도모이코라고 자신을 밝히자 그는 놀라는 눈치였다. 왜, 무슨 일 있어? 기리하라가 물었다. 긴장한 말투로 보아 뭔가를 감지했는지도 모른다. 일이 복잡하게 됐어. 겨우 그 말을 하는데도 도모이코는 혀가 마구 꼬이는 것 같았다. 뭔데 그게? 그게 전화로는 설명하기 곤란해. 얘기도 길어질 것 같고. 기리하라는 대답이 없었다. 그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10여 초가 흐른 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설마 아줌마들이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겠지? 역시 빗나가지 않는군. 도모이코는 맥이 탁 풀렸다. 기리하라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렀다. 역시 그 일이군. 그때 머리를 하나로 묶었던 그 여자야? 응. 기리하라가 또 한숨을 쉬었다. 어째 그 여자가 요즘은 안 온다 했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은 거야? 그런 건 아니야. 그럼 뭐야?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도모이코는 입가를 문질렀다. 아무튼 알았어. 전화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지. 지금 어디 있는데? 집. 알았어. 내가 갈게. 20분 후에 도착할 테니 기다려. 그리고 기리하라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도모이코는 방으로 돌아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혼란스럽기만 할 뿐 도무지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시간만 헛되이 흘러갔다. 전화를 끊은 지 정확하게 20분 만에 기리하라가 나타났다. 현관으로 나온 도모이코는 그가 오토바이를 타고 온 것을 보고 그 얘기를 꺼냈다가 핀잔만 들었다. 지금 그런 게 무슨 상관이야? 방으로 들어가자 도모이코는 의자에 앉고 기리하라는 다다미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기리하라 옆에 파란 천을 덮어 씌운 소형 텔레비전 크기의 네모난 것이 놓여 있었다. 이 방을 찾은 친구들에게 반드시 자랑하는 도모이코의 보물이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다. 자, 이제 얘기해봐. 무슨 얘기부터 하면 좋을지. 전부 털어놔. 보나마나 나를 배신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반박할 말이 없었던 도모이코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더듬더듬 지금까지의 경위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기리하라의 표정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몸짓으로 미루어 얘기를 듣는 동안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손가락을 구부러뜨려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는가 하면 간혹 주먹으로 다다미를 치기도 했다. 그러다가 오늘 일을 들었을 때는 표정이 완전히 변했다. 뭐 죽었다고? 정말 죽었단 말이야? 응, 몇 번이나 확인했으니까 틀림없어. 기리하라는 혀를 찼다. 그 여자 알코올 중독이었어. 알코올 중독? 그래, 그런데다 나이도 적지 않다고. 너랑 하면서 힘을 너무 쓰는 바람에 심장에 무리가 간 거겠지. 나이가 적지 않다니 그래봐야 30 몇이잖아. 도모이코의 말에 기리하라는 입술을 비죽거렸다.
잠꼬대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 여자 40도 넘었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여러 번 만나봐서 내가 잘 알아. 동정을 좋아하는 할망구라고. 어린애를 소개한 게 내가 6번째야. 뭐라고? 나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지금 그걸 따질 때야? 기리하라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다시 미간을 찡그리더니 도모이코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지금 그 여자는 어쩌고 있는데? 도모이코는 바짝 주눅이 든 채 상황을 설명했다. 그리고 아마도 경찰의 조사망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까지 덧붙였다. 하고 기리아라가 신음했다. 그래, 상황은 알았어. 그 여자 남편이 너에 대해 알고 있다면 사건을 무마하기 쉽지 않겠네. 어쩌겠어. 힘내서 경찰 조사를 받는 수밖에. 그를 내치는 듯한 기리아라의 말투에 도모이코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사실 그대로 다 말할 거야. 물론 그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도 당연히 말하게 되겠지. 도모이코의 말에 기리아라는 얼굴을 찡그린 채 관자놀이를 신경질적으로 갈짝거렸다. 그건 곤란하지. 그럼 그 사건이 중년 여자의 불장난으로만 끝나지 않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그 여자를 만났는지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런 건 어떻게든 둘러대야지. 신사 이바시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을 걸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되잖아. 나는 경찰을 상대로 그런 거짓말할 자신 없어. 꼬치꼬치 캐물을 텐데 무슨 수로 끝까지 버티냐. 만약 그렇게 하면 기리아라가 다시 도모이코의 얼굴을 노려보았다.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 뒤에 있는 사람? 내가 혼자서 그런 장사를 하는 줄 알아? 야쿠자가 있다는 뜻이야? 글쎄, 기리하라는 고개를 좌우로 꺾었다.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나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도모이코는 그의 손에 멱살을 잡혔다. 아무튼 살고 싶으면 괜한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세상에는 경찰보다 무서운 게 얼마든지 있거든. 알아들어? 소름 끼치는 목소리와 말투에 도모이코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러자 자신은 할 말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지 기리아라가 일어서려는 자세를 취했다. 기리아라, 뭐야 또? 잠시 기리하라를 바라보던 도모이코는 이내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코웃음을 치면서 기리하라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였다. 기리하라 옆에 있던 네모난 상자를 덮은 파란 천이 스르륵 밑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도모이코가 애용하는 컴퓨터였다. 기리하라가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네 거니? 그래, 꽤 좋은 기계를 갖고 있군. 기리하라가 쭈그려 앉더니 도모이코의 컴퓨터를 이리저리 살폈다. 프로그램도 만들 줄 알아? 베이직이라면 대충, 어셈블러는 조금 할 수 있어. 도모이코는 대답하면서 이 녀석이 컴퓨터에 대해 잘 아나 보다고 생각했다. 베이직과 어셈블러는 모두 컴퓨터 언어다. 프로그램 만든 거 뭐 있어? 개인 프로그램은 있는데 보여줘봐.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시끄럽고 아무튼 보여줘봐. 기리아라가 한 손으로 도모이코의 옷깃을 움켜잡았다. 그 기세에 눌려 도모이코는 책꽂이에서 파일을 꺼냈다. 거기에는 플로 차트와 프로그램을 기록한 종이가 정리되어 있었다. 도모이코는 파일을 기리하라에게 건넸다. 기리하라는 진지한 눈길로 한참이나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파일을 덮는 동시에 눈을 감더니 한동안 그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도모이코가 왜 그러느냐고 물으려는 참에 기리하라의 입술이 뭔가를 중얼거리는 것처럼 움직였다. 잠시 후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도모이코, 너 살고 싶냐? 뭐라고?
기리하라가 도모이코 쪽으로 몸을 돌렸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경찰이 너를 소환하는 일도 없을 거야. 그 여자의 죽음과 너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해주겠어. 무슨 수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알았어, 할게. 뭐든 할게. 도모이코는 머리를 위아래로 흔들었다. 혈액형은? 혈액형? 네 혈액형 말이야. 아, O형인데? O형이라 잘 됐군. 고무는 사용했겠지? 콘돔 말이야? 그래, 응, 사용했어. 좋아. 기리하라가 도모이코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호텔 방 열쇠 이리 줘.